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를 얘기한다라든가 임기 단축을 얘기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뭐 가될 수도 있다고 허민 기자는 진단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뭐 나쁘게 말하면 선동. 그죠?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탄핵시키다니. 그죠? 이런 그런 정치적 목적. 왜냐하면 이게 현실성이 좀 객관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그걸 너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체가 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총체적인 감정을 저는 표현하자면 어이없습니다. 한마디로.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일날 그 소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예. 이 사태가 쭉 몇 달 동안 그 후속 사태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저를 사로잡는 감정은 어이없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저 말들을 보면 예. 보통 하는 말로 현자 타임이라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예.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 못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저 법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 살아왔고 지금 저 법정에서도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예. 자신의 가상현실 속에서 유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 얘기들을 들으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 개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본인은 헌법재판을 잘 받아야 돼요. 예. 저런 얘기를 헌재 법정에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 인식을,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우리 헌법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알겠습니다. 문제예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 그런데 개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그만할까요? 예, 나눌 건 아닌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무제한 최후 진술이 그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77페이지라고 합니다. 예. 모두 읽을 경우에 3시간 내지 4시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어쩌면 자정을 넘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 소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끝날 시간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야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다. 맞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맞나요? 선제 탄핵 아마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국가 운영을 하니까 그거 유튜브 보고 국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뭐 네이버, 제발 언론인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검색하고 다음이 저 유튜브 그 유튜브하고 다르죠. 저도 검색 매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선제 탄핵이란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죠. 예, 하여간.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 대선 직후에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지령이 내려왔다. 예, 가상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저게 진짜 어이가 없는 말이라는데 다 동의하고 100% 공감한데요. 예. 의외로 먹힌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을 제가 뭐 분석할 입장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검사를 25년 이상 한 사람이고 예.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정책을 만들고 뭐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평생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신 데 100% 공감하는 게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야당의 반대로 못했다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예. 임기 초부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할 때 이렇게 구속되고 탄핵 심판 받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게 계획적인 건 아닌데
의외로 탄핵당하고 있으면서 지지율도 높거든요. 예. 그리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치가 이제 극단을 나눠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이게 계엄 요건이 되냐, 이럴 때 계엄하면 되냐, 그런 얘기는 그냥 귀에 안 들어오고 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저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한데 예.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말, 그것 때문에 계엄하면 안 되지 하는 게 우리 법률가들의 판단이지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래도 수십 건씩 탄핵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말하자면 그 탄핵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까 말까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야당 인사들은 몇 년씩 재판을 하지 않냐. 그럼 그거는 형사 재판이고 이건 탄핵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런 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지금 저 자리에 있거나 계획적으로 저런 말을 하진 않는다고 해도 이번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 해보고 할 때 자기가 좀 앞뒤가 안 맞고 이 객관적인 증거랑 다른 말을 하더라도 야당을 때려주면 사람들이 환호한다. 그리고 그런 지지층이 생기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야 내가 법률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느끼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예. 저도 그냥 부정선거론을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검사 시절부터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 여론의 도구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지지층을 더 결집을 시켜서 혹시라도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 쪽이 당선이 되면 예. 그럼 이제 사면 받을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 알겠습니다. 용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짧게- 가상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 작가께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매우 정치적,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명확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른바 이제 지금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부활 혹은 최소한 정치적 부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번에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사면받을 수 있는 토대, 예, 그건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우선 허 예, 기자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예,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저기 세 분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예. 조금 그 부담감이 있는데 예. 제 평소엔 굉장히 친한 것 같았는데 금 변호사께서 굉장히 절로 돌아앉아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최우진 수사하는 말이 가상현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야당이 입법 폭주, 입법 독재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기관, 정부의 기능 마비, 국가기관의 무력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레비츠키가 얘기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교과서잖아요. 예.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상호 관용과 그다음에 제도적 자제. 근데 야당이 제도적 자제가 아니라 제도적 남용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자꾸만 옛날 고전에 나온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토크빌이 얘기한 다수의 폭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다수의 폭정이 왜 벌어졌느냐? 결국 국회에서 50%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존재하니까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예. 동의하는 근데 아니, 동의 안 합니다. 계속 하자면 예, 동의 안 하셔도 저는 조금 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수의 폭정이 멈춰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협치가 제도화되는 연정이 제도화되는 다수당이 제도화되는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얘기를 꺼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 교과서를 얘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좀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희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유죄 선고 파면 이렇게 받더라도 살아나려면 이제 국힘당 쪽에서 재집권을 해서 나를 사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는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목표로 잡았으면요. 예. 목적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서 제일 뚜렷한 특징이 목적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하는 저 모든 말들, 그다음에 지지층을 골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변호인단 포함해가지고요. 예. 이게 목적 합리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이 이 탄핵의 늪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 목표를 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예.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그걸 기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마도 윤 그것은 대통령은 아마도 그것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니 지금 뭐 좀 정체되긴 했습니다만은 탄핵 이후에 많이 올라간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정치를 모르는 거죠. 예.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저 최근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 금방 알아요. 뿐만 아니라 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레비츠키 책을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독재자 알아보는 일람표예요. 체크리스트요. 예.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가? 실제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체크리스트 맨 앞에 나오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그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히틀러와 유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면 복권시켜주겠다는 공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예. 저는 근데 그렇게 봐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이제 저도 그 원래는 유시민 작가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사실은 목적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중도라고 해야 되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계엄해놓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이라고 하건 진보 쪽이라고 하건 하는 것을 보면 중도를 포함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그 맹목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층들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탄핵을 당하면서 저런 발언을 하시면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안 따라가겠지만 정말로 앞뒤 안 보고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쪽에 충성하는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당장 이 다음번 대선에서 못 이기죠. 그렇지만 이게 발판이 될 수 있고 현재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거나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때 그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년 반이 지났는데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설명하고 뭐 개헌하자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정말로 저렇게 뭐 반국가 세력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안 된 거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수지만 강력하게 모이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의도했거나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쳐도 이게 이제 보수에서 단단한 블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또 반대로 갈 거고 정치가 정말로 나쁜 길로 접어드는 거죠.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으면 사실 이런 토론회에서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허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 정말 다수의 횡포 또 이 탄핵 이거를 비판하고 있었을 텐데 이걸 다 깨버리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